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럴 때 건축사 이외에 건축 이외에 인접 학문의 아웃소싱을 좀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 특히 역사는 제가 볼 때는 이러이러한 점들이 좀 아쉽더라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린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한 2000년대 초반인 것 같은데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인가에서 객관이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객관. 외국인들이 왔을 때 호텔을 한국식 객관. 그러니까 전통시의 애국 손님을 맞아들이는 호텔이죠. 그래서 현대사의 호텔을 어떻게 질 거냐를 가지고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토론자로 나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옥을 하나로 규정 짓느냐. 그때 제가 토론하면서 한 말이 제주도는 제주도시 호텔을 지어야 되고 전라도, 경상도가 다 다르니까 한옥도 하나의 템플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건축물이, 한옥 건축 문화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된다. 문화재적 개념만이 아니라 그것이 현대에 활용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제 그런 모임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가서 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한옥 건물이 가지고 있는 건축 문화가 갖고 있는 다양한 소재들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그거를 프로그램화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기가 어렵다. 템플스테이 때문에 지금 유교문화 건축들을 써먹는데 템플스테이는 사찰에 이미 스님이 살고 있는데 몸이 시민이 가서 끼인 것이고 지금 되게 전통 건축을 안 사는 집이 많아요. 향교나 서원 같은 데 사실은 그게 계속 활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제가 이 글을 썼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이 또 역사문화마을이라든지 무슨 관광체험마을이든 이런 것에 좀 관련을 해보니까 가는 곳마다 제가 소수이면서 싸움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콘텐츠 개발에 너무 소홀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나 딴 쪽에 신경을 쓰면서 정작 그 마을이나 그 한옥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뒤로 미루더라. 이거는 지금 박물관 전시도 똑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평소에 제가 경험으로 느낀 게 있어서 정리를 한 것이니까 그냥 역사나 문화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협업을 하자든가 아니면 건축사에서 이런 걸 좀 막혀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말씀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부 이걸 다 하고 싶진 않고요. 제 발표문이 1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서로는 그렇게 하고요. 그 한옥 문화의 계승의 과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한옥이 한 브랜드라는 표현 속에서 제가 한 브랜드 10가지 만들 때 그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한 브랜드의 하나라는 거죠. 한옥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이 사실은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도 있지만 사실 애국도 겨냥해야 되고 그러려면 한옥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모습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한옥 문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 좀 붉은 글씨를 써놓은 것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과연 한옥의 종합문화사에서 얼마나 애를 썼느냐 노력을 했느냐에 대해서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반성해보자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몇 프로 정도나 콘텐츠가 확보됐을까? 원형 콘텐츠. 그러니까 한옥 문화를 종합사로 봤을 때 지금 건축에서 한 거나 역사에서 한 거나 뭐 종부집 해가지고 뭐 민속에서 한 거나 이게 전부 합쳐질 때 정말 한옥 문화가 갖고 있는 자료가 100개일 때 몇 개 정도나 확보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 지금 다루고 있는 자료 말고 불러올 수는 없는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인드가 필요하다. 어떤 종합적으로 보려는 마인드가 필요하고 원형 콘텐츠를 확보하려는 그리고 그거를 활용해서 한옥 문화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는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건축물의 복원이 아니라 이건 한옥 문화의 복원이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는 공간과 그 다음에 역사와 그 다음에 문화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건축물이라는 유형물이 있는 것이고 그 문화의 구현장, 세트장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고 싶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점도 좀 조금만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서운한 말을 좀 강하게 한다면 너무 건축사로 축한시켜가지고 제한한 게 아니냐. 범주를 좀 넓혀달라. 이런 뜻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공주대 교수니까 이 자리에 쓰기는 섰습니다. 사실은 뭐 울산에서 했다든가 광주에서 했으면 제가 섰을 리가 없어요. 근데 제 하는 말이요. 역사 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발언권이 있는 말입니다. 정말로 이건 좀 신경을 써주세요. 지금
문화재 정비보건 계획서를 보면요, 건축이 95%예요. 건축 토목이에요. 저는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복원하는 건축물의 콘텐츠 조사가 20%는 돼야 되고 활용이 20%는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건축이 지금까지 했던 보고서에서 받은 돈을 받고 플러스 한 180% 받아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있는 돈 갖고 나눠 써야 되느냐, 그런 거 계산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용상으로 로드맵이 그래야 된다는 걸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이제 신한옥문화라든가 복원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전봉기 선생님 때문에 서게 됐는데, 제가 전라남도에서 15년을 있었어요. 전라남도 오셨는데 한옥마을 내가 여러 군데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 한옥마을이 우리나라 한국의 모범 형태냐, 전라남도의 동부지역의 모범 형태냐, 남부지역의 모범 형태냐, 규모는 어떤 의미로 가느냐, 모든 걸 해기화해서 똑같은 규모로 25평, 30평 질 것이냐, 아니면 기능과 성격에 따라서 좀 크고 작고 질 것이냐, 이런 문제. 그 한옥의 형태가 적어도 외부의 사람이 왔을 때 이런 형태는 선행 형태고 이건 후행 형태라고 한다든지 기능상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뜻에서 지금 이제 복원과 활용할 때 거기 써 있는 이런 문제를 좀 발생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한옥과 한옥문화 부분은 짧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발제자에게 전통 건축은 마치 한 몇 편의 역사, 문화, 민속의 단막강이 펼쳐지는 연극 세트장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한옥은 사찰이나 서원, 향교와는 또 다른 규모와 성격을 가진, 그리고 생생한 일상생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문화 내용으로 그곳에서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때문에 한옥에는 시간, 공간, 사람의 모습이 보여야 하고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담장 안의 건물이라고 해도 안채와 사랑채, 사당과 문과재 등의 기능별로 구조와 문화가 다르며 건축물 이 다양한 자료들이 구조지나 기록문화로, 민속문화로 남아있고 그 구현의 현장국 문화로서 건축물들이 실용적으로 존속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느껴야 할 진정한 한옥문화는 그곳에서의 일들, 우리가 복원하거나 활용하는 그 문화재, 뭐 예를 들면 소세문이랄지 아니면 누구누구 가옥이랄지 하는, 그것도 사실은 그 호적에 맞는, 주인공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그곳에서 일들이 얘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일들이 모든 저 한옥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거는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곳에서의 일들, 그곳의 그 사람, 그때의 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찾아내지 않으면 지금 복원하는 한옥, 우리가 보존하려고 하는 한옥의 의미가 반감된다,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거죠. 특히 민가 같은 경우는 한국의 민중생활문화가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할 공간이었습니다. 한옥문화는 양반과 상민, 남과 여, 생업과 의례 등으로 차별화되고 특화가 가능한 소재가 응집된 유산입니다. 이를 함께 대설해내지 못한다면 한옥은 죽어있는 조형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처럼 한옥문화는 건축 기법, 구조 등과 함께 기능, 위계, 미학, 실용성을 가진 지닌 공간이고 문화의 교현장으로서 다양한 원형 콘텐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건축물 정비 복원 활용에 관련된 보고서들을 보면 제가 봤으니까 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문화적 마인드가 약하여서 원형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흡합니다. 건축 분야가 중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역사, 문화, 자료의 확보에 연구진의 동원, 의지와 수준, 예산, 기간이 너무 적습니다. 즉 의식이나 방향성에서 지역개발, 관광개발, 정비류의 계획이 아직도 많고 전통 건축문화의 특성과 의미, 브랜드 부각의 미흡해서 건축문화 속에 사람과 문화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호평할 때 주객과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활용의 문제는 후속사업으로 역할을 떠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비계획서 보면 활용계획해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 몇 페이지 해놓고 그건 다음으로 남긴다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저 같으면 제가 시방서를 주고 복원 설계를 하는 설계사업소에 준다고 하면 프로그램 무슨 건 대상 누구 몇 건 써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수요층에 따라서 이 건축물이 어떻게 활용될까를 생각하는 정도가 되어야 건축, 정비, 복원, 활용 계획이 나오는 것이지, 활용할 때는 또 고쳐서 짓고, 뭐 나쁘게 얘기하면 2번 설계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아직은 제가 자꾸 이제 얘기만 할 뿐인데 그 밑에 있는 문장입니다. 이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이 연구에서는 이 보건 활용이나 이런 데서는 원형 연구자하고 건축사 연구자하고 설계자, 그다음에 활용 연구자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이게 이제 특히 문화재 쪽에서는 제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어필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틀이 있으니까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작은 것 같으면 공주시부터라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또 충남도가 도에서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좀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것이고, 예산 배분이나 일의 양도 운영의 20, 30% 보건 정비에 얼마 이런 일시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한옥문화 원형 콘텐츠 여러 갈래들을 제가 4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넘어가게 써있는데 요거는 읽지 않고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긴 한데 여러 선생님들이 아마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강조한다는 뜻으로 받아주시길 바라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드릴 말씀인지 모르지만 건축사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혜준이라고 하는 공주대 역사학과 교수가, 사학과 교수가 건축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해서 제가 건축물에 대해서 이래저래 한다든가 건축사에 대해서 들어가면 기분 나쁘실 거예요. 역사학자 중에는 잘 안다마는 너는 여기 끼지 마라,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건축에 얽혀있는 수많은 인적 분야의 자료들에 왜 배려를 안 해주십니까? 그것도 건축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될 거랍니다. 저는 그 건축물, 저는 이제 문화재 지정할 때도 그렇고 역사를 쓸 때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런 집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 계속 그런 집을 지으려고 구상을 해왔다든가, 누군가 그 집을 지을 만한 재력이 그때 확보됐다든가, 지금 짓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어떤 이유가 있다든가, 뭐가 합쳐져서 우리 속된 말로 운자가 맞아서 그 유적이 나온 거거든요.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량문을 하나 보고 연대 빼가지고 몇 년 건물이야,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상량문에 있는 연대가 기준치가 되기는 되지만 이 집안에서는 요 집을 질 수 있는 시기가 이때였겠구나라는 게 설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렇게 되나요? 건축물에 나이가 있고요, 건축물에 황금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 오래되면 좋은 집이죠. 그런데 그 오래된 집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증축되거나 복구되거나 새로 되면서 적어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가장 잘 나가는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의 건물이 지금 남아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원할 때도 초창기를 할 거냐 황금기를 할 거냐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시기, 주체, 그리고 건축 배경이라는 거를 우리가 써놨는데, 아마 이거는 저는 건축의 역사 배경을 역사학자하고 같이 하시면 굉장히 많은 것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몇 분 저하고 같이 다니는 건축학자들이 많은데 가끔 싸우기도 합니다만 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저는 기법을 모르니까 가구 수법을 보고 선호를 본다든가 평면 구조를 보고 선호를 보는 거고, 저는 그 사회상이라든가 그 집안의 흥망성쇠를 보고 보는 것이 합쳐져야 될 거라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주로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대개 지금 건축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보통 일반 문화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전승되는 문화가 100% 완성도가 없어요. 순도가 100%가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민속을 얘기해주는 80대 할아버지가 태어난 게 1930년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자기의 문화를 이해하는 수준을 15살로 봐도 1945년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전통과 현대 사회에서 1945년처럼 변화무쌍한 사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나 1700년대의 민속이 1945년대는 거의 반신불수 내지는 거의 기절 직전에 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분이 하는 얘기를 받아 적은 민속, 전통 민속이라고 하면 곤란한 거예요. 건축도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전거를 대서 고증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실수를 안 하겠죠. 그거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사료를 비판하고 검증하는 기술에 속하거든요.
제보자가 말하는 말을 뺏기는 건 앵무새가 녹음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저 양반이 정확한 기억을 하고 있는 걸까? 주변하고 상황은 맞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과감하게 구전하시는 분이나 구리문학 하시는 분이나 또 민속 하시는 분이나 저희처럼 역사하는 사람 같이 이렇게 좀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써놓은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연 지역적 특성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라는, 저는 지역 문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평면 구조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뭐 민가의 형태 뭐 배추 구조 다 배웠는데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가구 양식 뭐 그거는 이제 건축사에 잘 다루시고 있더만요. 그러면 그게 어떤 지역성을 갖는가. 그 다음에 건축 도구, 건축 용어 이런 거죠. 이게 분명히 지역마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리고 공간 배치에서 뭐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전 선생님이 저 처음에 내가 만났을 때 기억이 나는 게 경상도에는 정자하고 전라도에는 모정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 15년 전에 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전라남도 향교 조사를 했어요. 근데 전라남도에 나주하고 영광만이 보통 향교의 기본 배치가요. 대성전이 앞에 있고 저 뒤에 있고 명륜당이 앞에 있고 그래서 이 묘가 뒤에 있고 앞에 강학공간이 명륜당에 있는 것이 일반인데 전라도는 일반이에요. 적어도 충청도도 그렇습니다. 근데 나주하고 영광만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대성전이 앞에 와 있고 명륜당이 뒤에 있어가지고 헷갈렸어요. 그런데 전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그때 교수였을 텐데 85년도 당시만 해도 89정도 당시만 해도 영남 지방이 전부 명륜당이 뒤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저는 뭐 저와 같이 공부했던 그 목포대학 김지민 교수한테 왜 그쪽은 도대체 명륜당이 뒤에가 있냐 이유를 말해봐라. 이제 그걸로 논문 썼으니까 대답 잘 하지만 그때는 뭐 지형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그 기억이 나는데 그건 굉장한 차이잖아요. 근데 영남 유생이 전라도 왔으면 이상하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전라도에만 있으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무수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지역 크게 보면 전라도 경상도지만 작게 보면 전라도 안에서 충청도 안에서 무수히 차이가 있죠. 해안, 산간, 평야지구 다 있을 텐데 그런 것이 건축사나 문화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써놓고 그것을 알 수 있으려면 문화사적 접근이 필요하다. 원형 콘텐츠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것이 결과물로 나온 조형물을 다시 뒤집어 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이게 쓰고 보니까 한필호 선생도 썼던데 이제 꼭 전공자가 썼으니까 그걸 들으셔도 좋겠지만 제가 보는 게 저는 촌락사 전공자입니다. 제가 아마 역사 쪽에서는 촌락사 책을 쓴 유일한 사람일 거예요. 제 저서가 조선시기 촌락사에서 한 책인데 동종마을, 마을 문서, 성씨의 변화 이런 걸 주로 쓴 사람인데 그걸 하다 보니까요. 저도 뭐 시골 사람이라 그렇지만 적어도 전통하는 건 내부 공간보다는 외부와의 조화가 더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안대를 어디다 두느냐를 제일 먼저 따지지 않았나요? 더군다나 단독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저 같으면 여기 우리 공주시에서 좋은 일을 했지만 아마 여기 부시장님 계시고 공주에 계시지만 내가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줄은 여태까지 몰랐을 거야. 전혀 몰랐을 거야. 알았다면 한번 물었어야 될 거야. 근데 한 번도 물은 적이 오늘 저도 층 가봤거든요. 지나가면서 큰 기와지구만 보고 야 이거 너무하다 그런 생각만 했었어요.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강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콘도를 요새 무슨 이상한 콘도 짓는 그런 콘도 짓지 말고 마을 하나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수요자가 와서 양반집에 살려면 물리 들어가고 쌍남집에 살려면 쌍남집에 들어가고 공동으로 무슨 농악마당 만들어 놓고 모정 만들어 놓고 개천 만들어 놓고 산신당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나는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이불 덮고 자고 편하게 자는 것만이 한옥이 아니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학생들을 역사 쪽에서 제가 가르칠 때 지금 전통시대의 공용 면적이 도대체 몇 프로겠냐? 시골 마을에서 공용 면적이 몇 프로였겠냐? 지금은 아파트 공용 면적이 조금만 높아도 분양가가 높을 겁니다. 이제 최근에서 물론 여기 오셨나 모르지만 내부를 한옥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지만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30평 아파트에 11층, 21층에 공용건물 만들어 놓고 야 이런 게 좋은 거라고 선전하는 아파트를 내가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랐던 어린 시골의 공용 면적이 몇 프로냐고? 난 80%가 넘는다고 봐요. 홀레식만 있으면 사랑방 다 징발당해요. 지금처럼 무슨 동네 앞에 이상한 집 지어놓고 주차장 만들어놓고 손님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는 장사가 안 되죠. 있는 집에 받아야 돈이 남는 거예요. 근데 이 예부 공간을 살리지 못하면 이건 완전히 도심 속에 그냥 탁 박힌 어떤 그 기괴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주 같은 경우도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건물 사이사이나 주변에 좀 그 한옥 문화와 맞는 이런 것들 좀 하자고 제가 주장을 하려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 대한 것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한옥 문화는 독립된 내부에서 얼마나 물론 한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겁죠. 그러나 불편을 감수할 수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적었습니다. 이건 뭐 뒤에 보니까 우리 저 선생님도 좀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그냥 짧게 읽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것 같아서 읽겠습니다. 한옥문화 자원 활용의 경쟁력. 본래 한옥에는 고급스럽고 경쟁력 있는 다양한 문화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각각의 문화 배경과 스토리, 근거 자료들이 함께 남아있어서 그곳에서만 느끼고 체험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한옥이나 전축 건축 자원들이 활용되는 상황을 보면 해당 건축문화유산이 건축문화유산들이 자신의 문화 가치와 특성 차별성보다는 보편적인 내용과 아주 저급 수준, 축소 굴절 저급화된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것을 저는 보게 된다. 아깝고 그 건물이 생명력이 있다면, 정신력이 있다면 되게 불편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 정도밖에 나를 안 봐주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옥의 고품격과 가치를 생각할 때 참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한계와 아쉬움이 생기는 근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한옥문화 기초자료의 철저한 정리가 부족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자가 한옥문화를 자원으로 활용할 때 최우선적으로 극복되고 수정되어야 할 것이 바로 철저한 콘텐츠 발굴 처리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한옥문화의 원형 콘텐츠는 활용의 효용성이나 앞으로 활용할 때 그 다음에 경쟁력, 내용성을 결정하는 토대입니다. 한옥 숙박촌이 공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돼서 처음에는 괜찮겠죠. 만약에 여기 오신 각 지자체에서 저런 걸 막 만들어 놓으면 경쟁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거나 그 건물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가진 데가 경쟁력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하는 관광체험만을 가면 가는 데마다 떡 맺혀가지고 인절미 만들고요. 가는 데마다 투어놀이 하고 가는 데마다 장승 깎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어디가 인절미 만들면 어디지 안 만들어 먹고 어디는 뭐 콩나물 뭐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한옥에 맞는 숙박촌들이 특성화가 될 필요, 지역적이나 내용성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너무 쉽고 안일하게 그리고 기존의 미흡한 자료들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별도의 철저한 연구 정리 과정을 생략한 채 건축물에 집중된 설계와 시공 위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고 봅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마인드만 바꾼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챙기고 밝혀내는 것보다 수십 배의 원형 콘텐츠들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이게 몇 년입니까? 9회 운전호라는 책을 민속박물관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운전호는 그 아흔아홉 건축으로 유명한 거였는데 그때 그 주위에 달려있는 것처럼 해와서 하는 사람까지 들어가서 민속품하고 고문서까지 전부 정리를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서 그게 농촌경제원에서 번역까지도 하고 막 그럴 정도로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일기만 갖고 활용을 해도 그 운전호가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무지 많다고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그리고 인력과 예산의 진대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지역별로 차별성이 있는 매력 있는 아주 한옥문화 자원들이 출연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몇 년 전 한국건축역사학회 토론에서 제가 그날 발표를 했었는데 촌락으로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김문식 교수가 그때 그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30년 전만 해도 사찰에 가면 한국 건축의 천년 모습이 이렇게 느껴졌고 전통 마을에 가면 200~300년의 문화가 건축 문화가 보였을 때 지금 가면 도대체 헷갈려서 알 수가 없더라. 이 말이 나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공간의 개념도 없어져 버리고 단독 하나둘에 대한 복원을 치우쳐서 그런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사회가 변했으니까
바뀌어야죠. 안 바뀔 수는 없는 거죠. 지금 활용하는 거 다 그런 거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빠른 속도로 전통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단절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왜곡의 진행에 공감하면서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대개 그런 거는 건축물 중심의 복원과 구조화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서 이제 그런 걸 한번 강조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적 계승과 활용의 문제입니다. 신문화 조성, 공간 조성이라는 사업을 농림청에서 하는 게 있어 따라가 봤고, 역사문화마을, 그리고 농촌 체험마을 등의 사업에서 제가 참여를 해서 심사도 해보고 자문도 해보니까 1차적인 게 하드웨어예요. 전부 다. 시설들. 그래서 건물 뭘 지을까, 얼마짜리 지을까, 어떻게 지을까, A형을 어떻게 할까 그런 식인데 저는 어떻게 활용할까를 생각하고 짓자라는 주장을 하다 보니까 자꾸 소수로 몰리고 일이 틀어지니까 배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데나 참여를 안 해요. 지금은. 근데 그거는 제가 자초한 것도 있어요.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며 싸웠습니다. 이게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전부 여기 오신 분 중에 건축업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 고도의 건축 기법은 못하겠지만 담장이나 개천 보수 같은 주민들 시키라고 그래요. 왜 그 돈을 입찰 가가지고 토목공사한테 줍니까? 그러면 담장이 그 동네식으로 싸질 수도 있을 거고 말이죠. 그게 마을 문화지. 어떻게 난 그래서 그런 것이 느껴져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거를 짓고 산 사람들의 문화를 놓칠 수가 있다. 이건 학문적인 욕심에서 비롯한 잘못하면 잘못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신한옥 문제를 제가 깊이 다룰 의사는 없는데 이 말만 하고 제가 반상을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생활하는 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저같이 게으른 사람한테는 요새 새로 만든 한복이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연구실에서 입고 있어도 저는 뭐 예복이 될 수 있고 그냥 잠옷도 할 수 있고 뭐. 근데 그거를 생활 한복이라고 하십니까? 개량 한복이라고 하십니까? 선생님들. 생활 한복입니까? 개량 한복? 저는요, 제가 역사민속학회 회장을 했는데 역사민속학회라는 게 올라운드 여러 전공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학회예요. 근데 제가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맨날 뭐라 그러냐면 개량 한복이 참 좋더라고요. 개량 한복으로 말했다가 복식학자한테 어떻게 맞았나. 근데 핵심은 뭐냐면 내가 개량 한복이라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근데 그 복식이 되게 여자분들이 하잖아요. 눈이빨인데 이해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전통 문화를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냥 거기서 죽어줬으면 간단한데 한 발을 또 난 거기다 붙은 게 잘못이에요. 아니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기는 불편하죠. 저는 한복을 좋아해서 입다가 역전 앞에서 바지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뒤로는 밀방을 해보기도 하고 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러다가 생활한복 나오니까 입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한 발에 죽었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다가 더 당한 거 아니에요. 세계 지구상에 여러 종족의 전통 복식치고 불편하지 않은 복식이 내놔와라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봐보세요. 멋있다고 하는 전통 의상이요. 얼마나 복잡하고 불편한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왜 다른 나라는 이쁘다고 하면서 왜 우리나라가 불편하다고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개량이라는 뜻은 잘못돼서 고쳤다는 뜻이라는 거죠. 현대화, 생활화한 한복. 그래주는 건 참아줄만 하지만 개량 한복이라는 쓰지 마라. 근데 지금 현대적 개념이 들어왔다고 해서 한옥은 불편한 것이야. 한옥 건축은 내가 살아봤지만 참 불편했었어. 그러니까 현대에 맞게 개량해야 돼. 이런 생각은 좀 하지 말자고. 지금 나는 규모가 커져서 오는 불편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시설비 많이 들죠. 냉온박이 많이 들죠. 한옥 맛이 안 납니다. 사실은 제가 살았던 집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나는 이웃집에 시집온 어떤 색시가 8자 농 갖고 왔다가 집을 때려 부시는 걸 봤어요. 8자 농 들어가는 집이 없었어요. 다. 지금이야 12자 열쇠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대화라고 하는 것도 과거 전통이 갖고 있던 한옥의 특장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상태에서 변화 발전시키고 적용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냥 형태만 상징화된 지붕하고 뭐 창문 정도만 해놓고 현대화 해놓고 한옥의 계승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